국어 3학년 원격 수업 2학기 2단원 국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각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이에요. 등교하는 모습. 이 학생들 등교하는 모습 보면 거의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모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등교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 보면 우리도 좀 반성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클릭 한 번으로 출결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클릭도 잘 힘들어 하잖아. 그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줄타기 하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막 이러면서 등교를 하죠. 그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알겠지? 우리가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환이대 배웠는데, 순환이대에 절정까지 배웠어, 절정. 이번에 이제 결말이야, 마지막 결말. 순환이대가 이제 끝나는 거, 오늘로. 자, 쭉 선생님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봐요.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었다. 외나무다리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외나무다리는 앞에서 만도와 진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시련과 고난, 고통 이런 걸 상징한다 얘기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어쨌든 이 외나무다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그 의미가 더 보태어져서 외나무다리의 의미로 이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두 부자가 결국은 극복해 나가야 될 어떤 시련이란 말이에요. 시련.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두 부자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겨나가려고 하지. 그치? 뒷부분에서. 그래서 이 외나무다리의 의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두 부자가 극복해야 될 시련과 상징인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두 부자와 같던 피해자가 우리 민족 중에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부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두 부자는 상징적인 거야.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부자가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외나무 다리는 두 부자만의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시련과 고난이 되는 거야. 알겠지?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팡이 짚고서 그 물을 걸어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 그냥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다리로 이 시내를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돌 같은 게 많고 물살이 있고 하니까.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 이렇게 걷어올리고 있어. 여기 보자. 우선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건널까 하다가 바짓가랑이 이렇게 걷어올리고 있어. 그치? 여기서 우리가 진수의 또 어떠한 성격을 알 수 있냐면 사실 외나무다리로 건널 수 있잖아. 그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건널 수 있는데 이 진수가 그런 걸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건너보려고 이렇게 바짓가랑이 이렇게 걷고 있고 그러는 거야. 근데 바짓가랑이 걷고 이거 양쪽에 지팡이 들고서 내가 건너기가 힘들겠지. 그치? 더 힘들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수의 성격을 알 수도 있어. 진수는 약간 소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외나무다리 상징적 의미 그랬는데 이거는 과제야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두 부자 결국 우리 민족이 이겨내야 될 시련이라는 거야. 극복해내야 될 시련을 상징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 자 업자 이렇게 했어. 그만 자 업자. 결국 내가 널 업고서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이 외나무다리 이 시련을 극복해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야. 자 업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이 부분이 시련 극복의 의지가 나타나는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야. 알겠지, 얘기들아? 그래서 시련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야. 알겠지? 자,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한테 줬어. 왜냐면 고등어 묶음을 들고 있었는데 아들을 업으려면 이 아들 엉덩이 손으로 받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등어 묶음을 아들한테 준 거야. 오른손에 들고 있지?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업으려는 거. 그래서 진수한테 내밀었어. 시냇물이지? 그치? 이게 외나무다리야. 그치? 이게 만도랑 진수가 건넜던 외나무다리야. 선생님이 가서 직접 찍어 왔어요. 이 말 믿으면 안 되지? 이건 소설이니까. 진수는 퍽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을 말하는 거다.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만도가 오른팔이 있고 이 진수는 오른다리가 있어. 그래서 오른다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쥐지 진수는 한 손에 쥐고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고등어를 이렇게 잡았겠죠. 그다음 한 손으로는 등어리를 가서 슬그머니 엎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마음 아프지 하나뿐인 아들의 다리를 이렇게 안았을 때 그 마음 같은 게.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이렇게 이제 진수가 잡았겠죠. 자, 여기 보자.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의 의미는 건넌다. 끝내는 둘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건널 거란 말이야. 결국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부자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건 두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도 끝내는 그렇게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끝내는 잘 사는 이런 조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끝내는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겨낸 거야, 우리가 끝내는.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놨다. 굵은 목줄기 했는데 굵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힘이 느껴지지. 고생과 그런 시련을 겪어서 그런지.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놨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힘들겠지. 약간 아랫도리가 후들거렸다. 약간 후들거렸다. 그러나 걸어갈만 했다. 걸어가는 거야. 온갖 고생을 다 해본 우리 만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 하겠어.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건너는 장면 보이지 지금? 만도가 아들을 업고서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가. 세상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니 신세 참 똥이다 똥.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절망적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만도는 이 아들의 이런 상황도 아이고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하고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건 만도의 어느 정도의 긍정적 성격, 낙천적 성격도 작용한 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문학의 특징 중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있어. 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재밌게 표현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해학적이라 그래. 해학적. 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해학적이란 말 잘 알아놔야 돼. 물론 너희가 2학년 때도 배웠을 거야. 그리고 배웠을 텐데 해학적이라 그래. 이런 걸.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흥부전에서 흥부가 먹을 게 없어서 놀부한테 찾아가잖아. 놀부 마누라가 이 주걱으로 이 싸대기를 때리잖아. 그치? 딱 때리니까 밥풀떼기를 띄워 먹으면서 주걱으로 때리니까 주걱에 붙어있던 밥풀떼기가 묻어 있으니까 이걸 띄워 먹으면서 좋아하면서 여기도 때려달라 그래. 사실 그게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잖아. 형수한테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 이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때려달라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그런 어려운 서러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게 우리 국문학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런 걸 해학이라 그래. 해학. 알겠지? 비극적 상황을 해학으로 표현해서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게. 자,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폭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약간 비관적이기도 하지, 그치? 하고 중얼거렸다. 약간 이렇게 진수는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 비관적이야, 약간.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도 중요해.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 약간 어려워. 자, 보자. 만도는 조심조심 건넜대. 이거는 결국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시련 극복의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야. 이게 바로 주제야, 주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가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아들 진수와 그다음 아버지 만도가 힘을 합해서 끝내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잖아. 외나무 다리를 건너잖아. 그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부분이야. 자, 그런데 이 뒷부분 보자.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 용머리재는 그 용머리고개 처음에 만도가 시작할 때 그 넘어오던 그 고개야, 고개. 작은 산인 것 같아, 작은 산. 그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대. 봐봐. 이제까지는 만도랑 진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옆에서 서술자가 바라보던 이야기했어. 만도가 한 손을 뒤로 해서 진수의 하나뿐인 다리를 이렇게 안았다. 그 다음에 뭐 진수는 이렇게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바로 옆에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바라보는 시점이 보는 이가 가까운 데서 멀리 용머리제로 바뀌었어.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봐봐.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자, 우리 만도랑 진수의 모습만 보이지만 멀리 용머리지에서 보면 저기 만도랑 진수도 보일 뿐더러 저쪽 마을에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 저쪽에서 겪고 있는 우리 민족, 사방에서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상징적 의미가 되게 커. 어떤 거냐면 우선 천천히 설명해 줄게. 서술 시점, 보는 이의 시점이 인간에서 서술자 보는 이에서 그 다음 용머리제라는 자연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다가 멀리 멀언자다. 가까운 근자 멀언자 멀리 서술자 시점이 바뀌었지. 이것은 결국 가까이에서 보면 진수랑 만도 두 부자의 이야기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여기저기 우리 민족이 다 보일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얘기들아. 넘어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결말이야. 결말이고 결말에 어떤 내용 나왔니? 두 부자가 끝내는 외나무 다리를 서로 협력해서 건너는 장면이지. 그래서 만도와 진수가 서로 도와가면서 외나무 다리를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공간 이동인데 이 소설은 이제 공간 이동 되어지면서 사건이 또 벌어져. 그런 특징도 있어. 마을에서 쉬지 않고 용머리제 고개를 만도가 오르지. 그 다음 내려와서 들판을 지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 외나무 다리에서 과거 회상을 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왔지. 그 다음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서 논두렁을 건넌 다음에 주막에 이르러, 주막에 한길가에 있는 주막, 큰 길가라 그랬지. 큰 길가에 있는 주막을 들려서 거기서 들를까 말까 하다 그냥 가죠. 그 다음에 들머리에서, 들머리라는 건 읍면 이런 거 알지? 읍면, 군, 뭐 이런 거. 읍에서, 들머리, 입구에서 기차역으로 안 가고 처음부터 기차 정거장으로 안 가고 장거리를 먼저 들리지. 장거리 들려서 고등어 사가지고 다시 기차역으로 오지. 기차역으로 와서 만도가 다시 자기 징용 끌려갔던 생각을 하지. 그치? 그때 회상을 한 다음에 진수가 나타나서 진수를 보고 충격받아서 그냥 계속 앞으로 혼자 걸어오다가 주막에 들른 다음부터 진수를 이해하기 시작하지. 그 다음 외나무 다리에 와서 진수를 업고 함께 건너. 그 다음 이 모습을 용머리제가 바라보지. 이거 줄거리 다 알겠지, 얘기들아? 넘어갈게. 자, 이제 선생님하고 작품 정리만 하고 과제 제시하고 끝낼 거야. 작품 정리는 여기 갈래, 성격, 시점, 뭐 배경, 주제, 특징이야. 이거 다 볼 거야. 그 대신 지금 13분이니까 선생님 최대한 뭐 2분, 3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낼게. 갈래부터 보자. 갈래는 시대적으로는 얘들아, 우리는 갈래를 소설을 나눌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시대적으로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이야. 근데 고전 소설은 보통 얘들아 조선 시대까지 고전 소설이야.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은 1917년 이후야. 왜냐하면 최초의 현대 소설이 1917년에 그 이광수의 무정이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현대 소설이야. 뭐 운수 좋은 날이 1924년인가 나오지, 그치? 운수 좋은 25년인가? 그러니까 운수 좋은 날 같은 것들 다 현대 소설에 들어가.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 신소설이라고 또 있기는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너희는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울 일이고 조선시대까지는 뭐 다 고전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는 1917년 이후에 다 현대소설이야. 그래서 이것도 물론 현대소설이야. 그럼 이건 언제 창작되어졌냐면 1957년이야. 1957년. 그러니까 현대소설이 맞는 거야. 그 다음 길이로는 뭐 원고지 100매 내외가 뭐 단편소설이고 뭐 200매 300매 이렇게 뭐 있어.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 요즘엔 잘. 어쨌든 너희 교과서에 들어갈 정도의 길이면은 장편이니 단편이니, 너희 교과서에 다 들어갈 정도면 단편이야, 단편.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쓰여진 소설, 전쟁 후에 쓰여진 소설, 이걸 또 나누기도 하는데 전쟁 중에 쓰여진 소설은 전시 소설이라고 그러고 전쟁 후에 쓰여진 소설은 전후 소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쟁 후에 창작되어진 거야, 이건. 그치? 1957년이니까. 왜냐면 우리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나. 그러니까 전후 소설이야, 전후 소설.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성격 보자. 이거는 우선, 자,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농촌을 배경으로 하면 보통 향토적이야,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라 그래. 보통 향토적.
그 다음에 또 보자. 전후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사실적. 그러니까 어떤 성격일까? 사실적이야, 그냥. 사실적.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뭐뭐적이다. 의지적이다. 의지적이다. 그치. 이육사의 시가 생각나네. 그 다음에 두 부자의 순환이 우리 민족의 순환을 상징한다 그랬어. 그치. 외나무다리가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많이 나타나. 그래서 이거는 뭐뭐적이다? 상징적이다. 그치?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 자, 시점 보자. 시점은 여기 봐봐. 두 등장인물의 속마음, 과거일까지 다 보는이가 설명해주고 있어. 너희 2학년 때 보는이 시점에 대해서 배웠었어. 자,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펼쳐가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저 주인공 등장인물을 똑같은 다른 등장인물이 옆에서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뭐 선생님이 설명은 너무 기니까 짧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술자가 보는이가 이야기 밖에서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밖에서 작가로서 작가가 옆에서 등장인물을 바라보듯 관찰만 해서 설명하면 관찰자 시점이야.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이거는 속마음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왜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걸 전지를 하냐면 전지할 때 전이 모두 전자, 지자가 알지자야. 모두 알고 설명한다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 전지. 모두 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 뭐 이런 말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부분적으로 만도가, 근데 중간에 보면 부분적으로 만도가 자기 이야기 하듯 해. 그러니까 제일 처음만 봐도 그래.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 남들은 어떻게 뭐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은 만도가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나타나.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작가가 거의 모두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배경 보자. 배경은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공간으로는 우선 우리 만도가 징용 끌려갔던 곳이 어디야? 저기 남양군도지. 남양군도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도랑 진수가 쓰는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냐면 경상도 사투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일 거야. 그치? 그래서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일 거고, 남양군도가 공간적 배경이야. 시대적 배경으로는 만도가 남양군도에 끌려갔던 게 언제라 그랬어? 선생님이 1941년 정도, 뭐 그 정도 될 거라 그랬지. 그치? 일제강점기. 그냥 일제강점기 하면 돼. 일제강점기 말기. 아니면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해. 태평양 전쟁. 그때 끌려간 거니까 징용. 그 다음에 저기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진수가 지금 어느 전쟁 가서 다쳐온 거야? 이거는 한국전쟁, 6.25전쟁이지, 6.25전쟁. 한국전쟁, 6.25전쟁 똑같은 말이다. 6.25전쟁은 1950년에 일어나서 1953년에 끝나. 그러니까, 6.25전쟁 직후,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7, 8년 정도 차이 난다. 넘어간다. 그 다음 주제 보자, 주제는 결국, 우리 민족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화합, 협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힘을 합쳐서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족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면 이 순환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순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리야. 자, 마지막 특징이다. 특징은 쭉 보여주기만 할게. 선생님 나중에 프린트 너희 등교하면 나눠주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상징적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 외나무다리 상징적 소재가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현재였다가 과거 회상했다가 현재로 왔다, 과거 회상했다 막 이러지. 그치?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잖아. 이게 순행적 구성이고, 과거에서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 이걸 역순행이라 그래. 역순행.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렇게 가면 순행적인데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돌아갔잖아.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까 선생님 설명했잖아. 공간이 이동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랬었지. 공간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이렇게 정도 특징 알아두면 돼. 자, 고생했고 선생님 몇 개만 과제로 얘기해 줄게. 순환이래라는 제목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부자의 고난이지. 그치? 좀 더 확대하면 어떤 의미를 더 가질 수도 있어. 한번 그거 써봐.
그 다음에 결말의 상징적 의미, 만도와 진수의 행동 있지? 그거 연관지어서 결말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설명해봐. 뭐 주제 설명하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만도와 진수의 성격은 한번 써봐. 그치?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 순환 이대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제야 주제.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써봐라. 뭐 패들렛에 써보는 거야 얘들아. 패들렛에 올려주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9강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